동화 속 주인공과 함께 우리 아이들이 꼭 알아야 할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의 보호제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안녕하세요. MC 김정근입니다. 오늘 함께할 김현정 선생님도 소개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동인권 강사 김현정입니다.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선생님, 오늘 어떤 이야기 들려주실 건가요? 네, 오늘은 지금 영상을 보고 있는 친구들이라면 모두 가지고 있는 바로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우리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이것이라고 하면 우리 친구들이 이루고 싶은 꿈, 받아야 되는 사랑, 뭐 이런 거 아닐까요? 네, 꿈이나 사랑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오늘 이야기해볼 주제는 아동인권 그리고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의 아동보호제도예요. 인권, 수사, 보호제도. 사실 이런 얘기 들으면 좀 어렵게 느껴지거든요. 네, 그런데 전혀 어렵지 않게 설명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럼 먼저 아동 인권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아동 인권, 이게 도대체 뭘까요? 네, 여러분들은 어른들과는 조금 다르잖아요. 아직은 많은 사람들의 보호가 필요한 존재예요. 하지만 동시에 어른들과 똑같은 하나의 생명이랍니다. 우리는 모두 태어나면서부터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동인권이죠. 맞습니다. 우리 모두는 정말 존재 자체로 소중하잖아요. 그 무엇보다도 정말 소중하게 여겨져야 될 우리 아동들이 가끔은 뭐 크고 작은 학대를 입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성폭력 피해를 입기도 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질 때 저도 아이를 키우는 아빠 입장에서 눈물도 나고 화가 나고 참 슬플 때가 있는데 이런 아동 인권들 당연히 지켜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동들을 도와주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서 오늘 같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수사와 재판에서의 아동 보호 제도라는 거네요. 네, 맞아요. 우리 친구들에게 나쁜 짓을 하는 어른들은 다시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경찰서에서 조사도 하고 재판도 해서 벌을 줘야 하잖아요. 이럴 때 우리 친구들을 도와주는 게 뭐가 있는지 알려줄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보호제도를 몰라 안타까운 동화 속 주인공 5를 한번 선정해 봤는데 첫 번째 동화부터 함께 읽어볼까요? 옛날 한 마을에 콩쥐와 파치 자매가 있었어요. 그런데 자매의 보호자인 어머니는 항상 파치만 편애했어요. 파치는 편한 일만 시키고 콩쥐에게는 나무 호미로 자갈밭을 매게 하거나 구멍난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어려운 일을 시켰던 거예요. 하루는 마을에 아주 성대한 잔치가 열렸어요. 콩쥐도 잔치에 가고 싶었지만 어머니는 그날도 콩쥐에게 집안일을 잔뜩 맡기고 가지 못하게 했어요. 집안 청소를 다 할 때까지 잔치에 올 생각은 말거라! 그러고는 파치만 데리고 잔치에 가버리고 말았답니다. 참 익숙한 우리 동화 내용인데 콩쥐가 정말 심하게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나무 호미로 자갈밭을 매라 그냥 읽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이거 엄청난 학대거든요. 거기다가 구멍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시키는 거는 사실 어른도 힘든 일이잖아요. 이렇게 콩쥐처럼 누군가가 학대 피해를 당하고 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땐 무엇보다 아동을 치료하고 보호하는 게 우선이죠. 학대 때문에 몸이나 마음이 다친 경우에는 먼저 병원 치료를 받도록 도와줘요. 물론 상담 치료도 받을 수 있죠. 보호자에 대해서는 아동에게 더 이상 접근하지 못하게 하거나 어른과 아동을 당분간 떨어져 살도록 해서 아동을 보호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당분간 떨어져 있다는 것은 서로에게 필요한 것들을 좀 채운 이후에 더 행복하게 만나기 위한 과정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아이들이 느끼기에 막 심하게 학대하는 건 아니었고 아이들도 부모님과 떨어지고 싶지 않은 경우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경우에 뭔가 이렇게 분리가 됐을 때 아이들 입장에서는 더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불편하고 힘든 일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필요한 경우에만 떨어져 사는 거고요. 각각 상황에 맞춰서 적절한 방법을 찾고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하고 싶은지 귀 기울여 들을 거예요. 중요한 건 다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가끔 어른들도 아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그 방법을 몰라서 또 그런 경우도
발생하죠. 그렇죠. 그래서 보호자들을 교육하거나 병원에서 마음을 치료하게 해서 아이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해요. 그렇습니다. 상황에 맞춰서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도움을 주는 것, 그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자, 그럼 계속해서 보호제도를 몰라 안타까운 동화 속 주인공 두 번째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외딴 숲속에 가난한 나무꾼 부부가 살았어요. 부부에게는 헨젤과 그레텔이라는 남매가 있었는데 집에 더 이상 먹을 음식이 없게 되자 부부는 헨젤과 그레텔을 깊은 숲속에 두고 오기로 했어요. 이 사실을 알게 된 헨젤은 부모님을 따라가는 동안 빵 부스러기를 떨어뜨려서 집에 돌아가는 길을 표시해 두었어요. 하지만 새들이 모두 쪼아먹는 바람에 길을 잃고 말았죠. 숲을 헤매던 헨젤과 그레텔은 우연히 마녀가 만든 과자의 집을 발견하고 맛있는 과자를 잔뜩 먹었어요. 그런데 사실 마녀는 아주 나쁜 사람이었어요. 다음날 정체를 드러낸 마녀는 헨젤을 우리에 가두고 그레텔에게는 집안일을 시키며 남매를 못살게 굴었답니다. 헨젤과 그레텔 이야기도 우리가 참 좋아하는 내용인데 이렇게 다시 읽어보니까 남매가 정말 가엾습니다. 친부모는 가난하고 먹을 게 없다는 이유로 자녀를 숲속에 버렸잖아요. 거기에서 만난 마녀, 의지했을 텐데 과자집으로 유혹해서 아이들을 괴롭히잖아요. 사실 이 정도면 이제 경찰에 신고해서 아이들 버린 부모님 그리고 괴롭힌 마녀 경찰관이 수사를 좀 하고 정의의 심판도 좀 달게 받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헨젤과 그레텔이 아직 어리잖아요. 그래서 뭘 해야 될지 무엇을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를 것 같아서 이럴 때는 좀 주변에 어른들이 도와줘야 되는데 그런 어른들이 지금 주변에 없으니까 이게 너무 걱정이네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친구들을 위해 피해자 국선 변호사 제도가 있어요. 국선 변호사 많이 들어봤어요. 네, 사실 경찰 조사에서부터 법원 재판까지의 과정은 어른들도 잘 모르고 어렵거든요. 나라에서 변호사를 뽑아서 도움을 주도록 하는 거예요. 국선 변호사님들이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주고 우리 친구들이 하고 싶은 말도 잘 전달해 주실 거예요. 우리 친구들의 편이 생기는 거죠. 말만 들어도 굉장히 좀 든든합니다. 예. 우리 친구들의 상황을 잘 들어주고 그 상황을 또 잘 전달해주고 아이들의 편이 되어주는 국선 변호사를 만나게 되면 무서워하지 않고 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렇게 잘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주인공은 누구일지 동화 속 이야기 들어볼까요? 옛날 한 왕국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자신이라고 믿는 왕비가 있었어요. 왕비에게는 백설공주라는 어린 딸이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왕비는 말하는 요술거울에게 물었어요.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아름답니? 바로 백설공주입니다. 대답을 들은 왕비는 사냥꾼을 불러 백설공주를 없애라고 명령했어요. 하지만 백설공주를 불쌍히 여긴 사냥꾼은 공주를 숲속으로 도망치게 해주었고 그곳에서 백설공주는 7명의 이웃을 만나 함께 살게 되었어요.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화가 난 왕비는 직접 백설공주를 없애러 독이 든 사과를 들고 7명의 이웃의 집을 찾아갔어요. 백설공주를 또 이렇게 접하니까 다르게 느껴지네요. 마음씨 나쁜 왕비가 백설공주 죽이려고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 시도를 하잖아요. 근데 선생님, 만약에 이 백설공주를 위한 재판이 열린다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왕비는 당연히 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벌을 받아서 다행이긴 한데 왕비가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 백설공주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 과정에서 아픈 기억, 무서웠던 기억을 계속 반복해서 떠올려야 되니까 이게 좀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그래서 그럴 땐 신뢰관계인 동석제도라는 것을 이용해 볼 수 있겠어요. 신뢰관계인 동석제도요? 네. 이 말이 좀 어렵긴 한데 제가 한번 풀어보면 신뢰라는 거는 이제 서로 믿는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 믿음이라는 뜻이니까 믿는 사람과 함께 있는다가
그러니까 같이 있을 수 있다는 뭐 그런 얘기인가요? 정확해요. 예, 예. 경찰서도 그렇고 재판도 그렇고 어린 친구들은 낯설고 긴장이 돼서 이야기를 제대로 못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더군다나 이렇게 좀 꺼내기 힘든 이야기, 얘기하면서도 무서운 이야기는 얼마나 망설여지겠어요. 네, 그럴 때 부모님 등 가족이나 선생님, 우리 친구들이 믿을 수 있고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해지는 어른이 함께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 백설공주는 누굴 신뢰 관계인으로 지정할 수 있을까요? 백설공주가 숲속에서 좀 힘들고 지쳐 있을 때 옆에서 도움을 준 숲속의 7명의 이웃들 아닐까요? 좋네요. 백설공주가 피해 사실에 대해 이야기할 때 7명의 이웃들이 옆에 있어준다면 마음이 훨씬 든든해져서 더 편안하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아, 다행입니다. 근데 사실 나이가 이렇게 어릴수록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경찰관님이나 아니면 뭐 판사님이 뭐 어땠어? 그랬어요? 이렇게 물을 때 무슨 말인지 이게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고, 반대로 또 어린이가 하는 말을 경찰관님이나 판사님들이 이게 무슨 말일까 이해를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가 생겼을 때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이 있을까요? 물론 또 있어요. 피해를 받은 우리 친구가 진술 조력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진술 조력인이요. 그러니까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이야기하는 동안 옆에서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맞아요. 진술 조력인들은 아동들의 마음을 잘 읽기 때문에 친구들 옆에서 경찰관님이나 판사님의 질문들을 우리 친구들이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해주고 우리 친구들이 한 말이 어떤 뜻으로 말한 건지 잘 전달해주는 사람이에요. 이런 도움을 받게 된다면 피해 사실에 대해서 더 제대로 말할 수 있으니 훨씬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편안하고 친절한 말로 그런 이야기였구나, 뭐 그렇게 상황이었구나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마음이 좀 더 진짜 편안할 것 같아요. 예. 혹시 뭐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좀 어려운 상황들이 생길 때 아니면 법과 관련된 것들은 굉장히 좀 어렵잖아요. 이런 경우에 도움을 요청하는 게 좀 망설여지는 친구들이 있다면 걱정하지 말고 도움을 좀 요청하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요, 4번째 주인공을 함께 만나볼까요? 사이좋은 장화홍련 자매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새어머니와 살게 되었어요. 세상에는 착한 새어머니들도 많이 있지만 장화홍련의 새어머니는 마음씨가 나빠 자매를 미워해 때리기 일쑤였죠. 그러고는 장화가 결혼할 나이가 되자 도둑 누명을 씌워 집에서 내쫓고 아들 장세를 시켜 연못에 빠뜨렸어요. 이를 슬퍼한 동생 홍련도 언니를 따라 연못에 뛰어들고 말았답니다. 시간이 흐른 뒤 어느 날 고을에 새로 부임한 원님 앞에 장화와 홍련의 혼백이 나타나 새어머니에게 당한 일을 모두 털어놓았어요. 이 이야기를 들은 원님은 자매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주고 새어머니에게 벌을 내렸답니다. 우리 전래 동화 중에 장화홍련이라는 동화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읽고 또 많이 알고 계시는 내용인데, 결국 새어머니가 처벌을 받으면서 동화는 끝납니다. 근데 두 자매가 겪은 일을 생각하면 정말 마음이 아파요. 네, 그렇죠. 장화홍련이 죽기 전에 직접 알리거나 주변에 누군가가 원님에게 알려서 새어머니가 처벌을 받았으면 좋았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좀 걱정이 좀 돼요. 그런 상황이 만약에 펼쳐진다면. 동화 속에서는 이제 원님 앞에서 혼백이 되어서 그 원한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만약에 죽음을 당하기 전에 재판정에서 새어머니랑 만났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장화나 홍련이가 판사님한테 제대로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새어머님이 옆에 앉아 있으면 뭔가 얘기를 하려고 해도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막 무섭고 입이 얼어버리고 얼마나 무섭겠어요. 맞아요. 나를 괴롭힌 사람 앞에 선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럼요. 그래서 비디오 등 중개장치에 의한 증인신문 제도라는 게 있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괴롭히고 학대한 어른들을 직접 보지 않도록 따로 마련된 방에서 영상을 통해 증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상 통화를 하는 것처럼 편하게 이야기를 한다는 얘기죠? 네, 그렇죠. 영상 통화하는 것처럼 떨어진 곳에서 피해 입은 일들을 판사님에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얼굴을 보지 않아도 좀 무서운 사람 피해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변호사, 신뢰관계인, 또 진술 조력인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이야기를 하고 증언을 할 수 있으니까 아이들이 훨씬 더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상처 입은 아동들을 이렇게 보호하면서 이야기를 들어주는 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자, 이제 마지막 주인공을 만나보겠습니다. 또 어떤 동화 이야기를 만나볼까요? 함께 들어보시죠. 어느 한 숲속에 아주 긴 황금빛 머리카락을 가진 라푼젤이라는 소녀가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라푼젤의 보호자인 마녀는 라푼젤이 아주 어린 아기일 때부터 높은 탑에서만 살게 했어요. 탑에는 작은 창문 하나만 있을 뿐 문도 계단도 없었죠. 마녀는 일주일에 한 번 라푼젤을 찾아왔어요. 하루는 라푼젤이 마녀에게 부탁했어요. 저도 밖에 나가서 놀면 안 돼요? 안 된다. 밖은 나쁜 사람도 많고 위험한 곳이야. 마녀의 반대에 라푼젤은 오늘도 외로운 시간을 보내야 했답니다. 마지막 주인공은 라푼젤이었습니다. 공주 라푼젤 옷이 예쁘잖아요. 그래서 저희 딸도 저 라푼젤 옷 입고 맨날 이렇게 춤추고 그런 것만 생각을 해봤는데, 반대로 생각을 한번 해보니까 저렇게 어리고 착한 아이가 매일 저렇게 갇혀 있으면 얼마나 답답하고 숲속에서 무서웠을까 생각하니까 다르게 보이네요. 맞아요. 라푼젤의 경우에 바깥 나가는 것도 금지, 친구들 만나는 것도 금지, 그러니까. 당연히 학교도 가지 못했고요. 무엇보다 라푼젤이 나가고 싶어 하는데도 나가지 못하게 한다는 점. 그러니까요. 생각할수록 더 마음이 아픕니다. 따뜻한 돌봄이 필요한 시기에 저렇게 아이를 혼자 두니까 마음도 아프고 실제로 아이가 걱정이 됩니다. 아니, 건강은 얼마나 안 좋아졌을 거예요. 저렇게 지치고 힘든 라푼젤, 몸과 마음을 좀 따뜻하게 위로해주고 치유를 해줘야 될 텐데 방법이 없을까요? 물론 치료해줘야죠. 전국에 있는 스마일 센터라는 곳에서는 성폭력 등 범죄 피해 입은 사람들에게 무료로 상담이나 심리 치료를 해주고요.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라는 곳에서는 병원 치료비나 심리 상담비 지원도 해주고 있어요. 혹시 다른 곳에서도 우리 친구들을 도와줄 수 있을까요? 네, 해바라기 센터에서도 치료나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여기에선 경찰관님도 계셔서 직접 피해 사실을 말할 수도 있죠. 새싹지킴이 병원에서도 치료를 받을 수 있어요. 네, 정말 우리 친구들이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여러 사람들이 정말 모두 온 힘을 모으고 있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꼭 좀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에게 익숙한 동화 속의 주인공들을 통해서 피해를 입은 친구들이 어떻게 잘 대처할 수 있는지 다양한 방법들을 알아봤습니다. 선생님, 그럼 마지막으로 힘든 일을 겪은 아이들 혹은 지금도 아픔을 겪고 있을지 모르는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꼭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네, 여러분은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사람이랍니다. 소중하다는 건 사랑받고 존중받아 마땅하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건강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중요한 말입니다. 저도 아이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아픈 일들 겪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들을 겪은 게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은 아무 잘못이 없다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친구 중에 피해를 입었으면서도 참고 있거나 또 어떻게 할지 몰라서 망설이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 여러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까요? 여러분 안녕!